IPFS와 파일코인 소식을 전하는 IPFS 뉴스 아나운서 이은주입니다. 최근 한 주간의 업계 소식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IPFS 뉴스,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2020년 마지막 주입니다. 암호화폐 데이터 제공업체 알터니티브의 자체 추산 공포 탐욕 지수가 이틀 연속 92를 기록하며 극단적 탐욕 단계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런 와중에 지난 한 주 동안 파일코인은 어떤 흐름세를 보였는지 먼저 코인마켓캡을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12월 30일 코인마켓캡 기준 파일코인 가격은 전날 대비 5.04% 큰 폭으로 하락하며 22,804원에 거래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지난 한 주 평균 파일코인 24시간 거래량은 2,400억 원으로 전주와 비슷한 거래량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어 시가총액 살펴보겠습니다. 파일코인 시가총액은 전주 대비 6.83% 하락하며 현재 9,900억 원대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시총순위 22위 초반대를 유지하던 평소와는 달리 현재 파일코인은 시총 30위권 밖으로 밀려났는데요. 최근 20위권 안에 정착한 유니스왑, 네트워크 샤딩으로 주목받고 있는 진리카와 비슷한 거래량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난 7일 기준 파일코인 최고가와 최저가는 각각 27,230원, 21,852원을 기록했습니다. 3만원대를 꾸준히 유지하던 파일코인은 지난 20일 파일코인 네트워크 중단 사태가 발생한 후 큰 폭으로 하락하면서 좀처럼 지난주 가격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일각에서는 마이너의 가스비 충원을 위한 PL의 매도와 파일코인 플러스에 사용될 물량을 내놓은 것으로 보인다는 해석도 있습니다. 이어 파일코인 거래소별 거래 현황 살펴보겠습니다. 호흡이 글로벌에서는 거래량 11.90%를 차지하며 22,770원의 거래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어 바이낸스에서는 거래량 10.33%를 유지하며 호흡이 글로벌보다 낮은 22,737원의 거래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어 국내 거래소 코빗에서는 12월 30일 기준 24,316원의 거래를 이어가며 글로벌 거래소보다는 다소 높은 가격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파일코인 마이닝 현황 살펴보겠습니다. 12월 30일 기준 파일코인 블록 높이는 전주 대비 2만 개 상승한 36만 6,247개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현 시점 기준 파일코인 네트워크에는 전주 대비 70팀의 마이너가 추가되어 951팀의 마이너가 활동하고 있으며 네트워크 스토리지는 0.1엑사바이트가 더해져 현 시점 기준 1.62엑사바이트를 기록 중에 있습니다. 지난 24시간 동안 채굴된 파일코인은 23만 8,963개이며 블록 리워드는 17.07개입니다. 글로벌 마이너 현황 살펴보겠습니다. F02770이 스토리지 용량을 72.63 페비바이트 확보하며 전주와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F01248이 스토리지 용량을 전주 대비 2 페비바이트 추가 확보해 71.11 페비바이트로 확장했고요. 이어 F09652도 전주와 비슷하게 39.62 페비바이트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파일코인 노드에 사용될 전 세계의 스토리지의 양이 확인되고 있으며 파일코인이 빅데이터 시장에 한 발 더 다가선 모습입니다. 한 주간 IPFS 업계 주요 소식을 전해주는 소식을 부탁해 시간입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파일코인이 메시지 혼잡을 제어하기 위해 블록당 기본 요금을 도입하는 EIP1559 버전을 사용하기로 했습니다. 2020년 10월 메인넷 출시 이후 마이너, 특히 소규모 마이너들이 공통적으로 스토리지 비용에 대한 불만을 제기해 왔는데요. 마이너는 POST가 체인에 도달하기까지 높은 가스비를 지불해야 하는 불편을 겪었습니다. 이번 업데이트로 기본 요금 비용에서 메시지 비용이 제외되게 되며 메시지 정체 시 발생하는 스토리지 보딩 비용 또한 기존 스토리지 입증 비용과 동일하게 유지될 예정입니다. 파일코인 팀은 올해가 가기 전에 이번 조치를 도입할 수 있게 되어 매우 기쁘다며 앞으로도 마이너와 클라이언트의 불편사항을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커뮤니티와 생태계를 개선해 나가겠다는 뜻을 전했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블록 보상이 가스비를 능가하지 못하는 수준은 유지되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파일코인 마이너 펠로십 프로그램이 곧 시작됩니다. 마이너 펠로십 프로그램은 파일코인의 경험과 생산성을 개선하기 위해 전 세계적으로 분산된 중소규모의 파일코인 마이너들이 함께 협력하는 프로젝트인데요. 이번 프로젝트의 목표는 파일코인 생태계에서 도구와 서비스의 개발을 가속화하는 동시에 전 세계적으로 분산되고 신뢰할 수 있는 장기 스토리지 옵션에 탄탄한 기반을 구축하는 것입니다. 특히 참여 마이너들은 프로젝트를 통해 스토리지 및 검색 거래, 다양한 개발 지원, 네트워크 개선 영역 식별, 커뮤니티 협력, 네트워크 설치 공간 확장 등 다방면에서 경험을 쌓을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총 750개의 파일코인을 지원금으로 받을 수 있는 이번 프로젝트는 2021년 1월에 시작하여 3개월 동안 진행될 예정입니다. 이번 주 알림장 소식입니다. 우리나라 시간으로 2021년 1월 12일 화요일 저녁 10시에서 자정까지 새해 첫 파일코인 온라인 가상 커뮤니티 미더비 진행됩니다. 지난 한 해 동안 꾸준히 진행되어 오며 많은 정보와 소식을 공유했던 온라인 커뮤니티 미더에 파일코인 관계자들이 참여하여 그동안의 성과와 다양한 업계 소식들을 전한다고 합니다. 전국이 꽁꽁 얼어붙은 세미 단파에도 암호화폐 시장은 높은 상승세를 보이며 투자자들의 뜨거운 열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다음 주 IPFS 업계에도 뜨거운 소식이 함께하길 기대하며 오늘 준비한 IPFS 뉴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곧이어 IPFS와 파일코인 업계 전문가를 모시고 국내외 파일코인 시장 동향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주 파일코인 코리아의 김훈 대표님을 모시고 IPFS와 파일코인의 국내 시장의 인식과 개선점에 대한 의견을 들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김훈 대표님은 경영학을 전공하셨고요. 국내외 군사정보 수집부서인 해외정보사업부 전략정보팀장으로 장기 군 복무를 마치셨고 국내 기업과 경제활동에 유익한 정보를 제공하는 정보 분석가, 또 기자활동을 병행하시면서 차세대 웹 3.0 핵심 기술인 IPFS 기술 강사로도 활동하고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네, 제가 오시기 전에 지난 여름에 진행됐던 제7회 해시넷 블록체인 미덥 때 인터뷰 영상을 좀 챙겨봤어요. 대표님께서 생태계가 발전하지 않으면 암호화폐는 무형의 자산이다. 한국은 인터넷 인프라의 우수성으로 세계 빅데이터 시장의 주역이 될 수 있다. 파일코인 보상은 기존의 파워 채굴기와는 달리 저장소라고 할 수 있으며 인류의 데이터를 담보로 받는 인텐시브다. 이런 말씀을 하셔서 아주 감명 깊게 들었습니다. 이후에도 꾸준히 IPFS와 파일코인 시장의 확산을 위해 노력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최근에는 이런 큰 일들을 어떻게 진행하고 계시는지, 또 투자자는 어떤 내용을 알아야 하는지 대표님의 의견 부탁드립니다. IPFS 메인넷이 출시된 지 2개월이 조금 더 넘었습니다. 네. 지금 전 세계는 그동안 기다려왔던 만큼 큰 기대를 가지고 파일코인 보상에 대해서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이 프로젝트가 완전히 가동된 상태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네. 너무 오랫동안 장기간 기다리던 많은 분들께서 한 가지 상황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계신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메인넷인데요. 이 메인넷이라는 것은 로켓이 단지 출발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미국 프로토콜 랩스에서도 이 메인넷을 설명을 할 때 리프트 오프라고 했죠. 리프트 오프는 바로 출발만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생태계가 안정되어 파일코인 수익이 늘어나는 것은 이 로켓이 대기권에 안착하고 네. 인공위성으로서 제대로 임무를 시작하는 것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파일코인 보상은 블록 보상과 스토리지 보상, 그리고 금색 보상, 이 세 가지가 가동되는 시점이라 할 수 있는데요. 네. 바로 IPFS 생태계 시작이라 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진행되어 온 블록 보상, 이 블록 보상은 마이너가 마이닝을 유지하는 최저 생계비 정도의 파일코인 수익만으로도 해석할 수 있습니다. 지금 현실은 수수료가 워낙 고점에 잡혀 있어 최저 생계비도 못 미치는 마이너스 구조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섹트 봉인 시에 과도한 가스 비용 소모, 여기서 가스 비용은 일종의 수수료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러니까 시공간 증명 수수료 마이너는 시장에서 파일코인을 구매해서 섹트를 봉인해야 하는 겁니다. 쉽게 풀이하면 네. 한 개의 파일코인을 얻기 위해 두 개의 파일코인을 구입해서 그 수수료로 이용을 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이는 결코 올바른 형태의 보상 시스템이 아닙니다. 우선 보상이라 하면 수익이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지금 메인넷 출시 이후에 마이너들은 섹터 봉인 시 그리고 매일 증명하는 썸밋 윈도우 포스트 증명에 필요한 가스를 충원하기 위해서 파일 코인을 거래소에서 직접 구매하고 또 그거를 실링에 다시 사용했다는 말씀이신가요? 맞습니다. 구매하거나 블록받은 보상 파일 코인 중 사용 가능한 파일 코인을 다시 마이너 계정으로 전송해서 섹터 봉인을 해왔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발생했는지를 한번 분석해 본 결과 메인넷 전 지난 테스트 과정을 살펴보면 내용은 이렇습니다. 프로토콜 랩스사는 전 세계 스토리지 가담률이 얼마나 될지 확인하는 과정을 거쳐왔습니다. 네. 이 때문에 이 과정에서 데이터가 없으므로 봇을 이용해 정크 파일을 담은 무작위 섹트만을 봉인을 해왔었는데 바로 이 부분에서 프로토콜 랩스는 전 세계 스토리지 양을 측정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때 사용됐던 가스는 실제 파일 코인이 아니었고 필요시 주기적으로 랩스사에서 테스트용 파일 코인을 깃허브의 수도꼭지를 통해 지급해 줬습니다. 레이스가 끝나고 노드 리셋을 하고 메인넷을 출시할 것이냐에 대한 고민은 잠시 했지만 결국 마이너들의 노고를 생각해 무작위 섹터 봉인된 용량을 인정하고 메인넷을 출시합니다. 그렇게 봉인된 섹터들에 대한 블록 보상도 인정해 주었습니다. 하지만 메인넷 이전의 섹터 봉인 시에 사용된 가스는 실제 파일 코인이 아니고 따라서 아무런 비용 부담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메인넷 출시 후부터는 모든 수수료가 실제 현금과 같은 파일 코인이 소모되었습니다. 섹터 봉인에 대한 수수료와 메일을 확인하는 증명에서 수수료 등이 실제 파일 코인 시장에서 구매하고 충전해서 비용을 지불해야 하는 구조를 알 수 있습니다. 여기에 또 하나의 비용 이슈는 바로 메시지풀입니다. 메시지풀에서는 노드가 병목 현상이 발생하는 딜에 대한 메시지들이 잠시 대기하는 장소입니다. 소위 갇힌다는 표현이 맞겠습니다. 이 메시지풀에 갇힌 메시지는 봉인은 되었으나 정명에 누락되어 블록 보상의 대상에서 제외된 상태입니다. 이를 원상 복구한 데는 또 비용이 추가 소모됩니다. 일반적인 비용으로 순서를 기다리느냐, 많은 비용을 소모해 신속히 탈출하느냐는 마이너가 선택할 과제죠. 어찌됐든 가스비가 소모되는 대목입니다. 심지어 블록 보상은 이루어지지만 그 총액을 합산해도 가스비를 충족하기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1.4.0 패치 이전에는 전체 노드의 블록 보상량과 소비한 가스비를 비교하면 95% 정도의 마이너스를 기록했고 가스비 이슈가 이후에 팽배지자 1.4.0 패치 이후 매일 전체 증명하는 비용을 무상화시켰습니다. 그 결과 전체 노드 보상량과 가스 수수료 비율은 대폭 줄었지만 그래도 50%라는 마이너스 구조는 남아 있습니다. 따라서 메시지풀 이슈는 여전히 존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이 마이너의 입장에서는 높은 가스 비용 때문에 계속해서 섹터 봉인을 하는 행위가 아무런 이득 창출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근데 계속 이런 행위가 반복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최초 블록 보상에 대한 기대로 파워풀한 섹터 봉인을 중국 거대 시장이 선점해서 선두로 진행해왔죠. 한국 시장은 중국보다 2년가량 늦었지만 그래도 중국의 형태를 많이 벤치마킹해왔고 이에 따라 막대한 비용을 사용해서 진행해왔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채굴 파워라는 타이틀로 투자 심리의 자극 효과를 기대했을 겁니다. 섹터 봉인량의 순서가 순위로 둔갑게 뺐기 때문이죠. 두 번째는 블록 보상량입니다. 마이너 현황 사이트에 표기된 블록 보상 총액이
투자 심리를 부추기는 또 하나의 대목입니다. 여기에서 한 가지 중요한 사항은 마이너에는 두 개의 지갑이 형성됩니다. 섹터 봉인과 스스로 차감시 사용하는 워크 지갑과 마이너 지갑인데요. 워크 지갑의 충전액과 블록 보상액을 비교해보면 앞서 말씀드린 마이너스 구조인데 이 부분이 표면적으로 잘 보이지 않습니다. 일반적인 일반인들이 모니터링 시스템을 통해서 볼 수 있지 못하게 가려진 거죠. 이 때문에 손실이 가중되는 업체들 사이에서 최근 진행되면서 담보 금액을 요구하는 회사들도 늘었습니다. 개인적인 판단으로는 보여주기식으로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섹터 봉인을 지나치게 공격적으로 감행했고 최근에는 그 한계에 봉착한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럼 기존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대시보드에서 확인되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잘 알지 못하고 투자하시는 분들도 많을 것 같아요. 이에 따라서 어쩌면 심각한 결과가 초래될 것 같은데 그렇다면 프로토콜 랩사에서는 현재 이런 상황을 다 인지하고 있는지 또 알고 있다면 어떤 대안이 제시가 되었는지. 프로토콜 랩사는 IPF에서 파일코인 생태계 안정성을 유지하고 발전시킬 책임과 의무가 있습니다. 그렇죠. 따라서 최초 담보를 설정하지 않았을 때 몇몇 거대 마이너들이 블록 보상량을 출금하고 새로운 마이너 주소를 생성하고 또 실링하여 블록 보상을 출금하는 스토리지 보상의 안정성과 정반대인 사업 행위를 하는 조짐이 보였기 때문에 프로토콜 랩스는 소위 먹튀 방지를 위해 담보 정책을 펼쳤습니다. 바로 이러한 점이 생태계를 보호하기 위한 정책이라 할 수 있습니다. 파일코인은 POW 채굴이 아닌 POS 채굴이라는 개념을 자연스럽게 알리는 작업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슬릭샷 1, 2와 함께 앞으로 진행될 파일코인 플러스 이벤트도 스토리지의 데이터를 저비용으로 안전하게 저장하고 빠르고 신속하게 검색하게 하는 기술이라는 것을 정착시키는 정책들을 펼치겠죠. 그래야만 하고요. 네, 그렇게 되면은 기존 마이너들의 반발이 아주 거셀 것 같은데요. SNS나 파일코인 공식 슬랙을 통해서 소식을 접하다 보면 중국 거대 마이너들의 반발이 심심찮게 제기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어떤 양상이 예상되시나요? 네, 저도 유튜브나 여러 가지 다른 채널을 통해서 이번 사태에 대해서 중국이 프로토콜을 삼킬 수도 키울 수도 있다라고 하는 이러한 형태의 여러 가지 주장하는 사람들도 봤고 네. 또 이후에 다양한 불만을 토로하는 것을 봤습니다. 하지만 궁극적으로 IPFS와 파일코인의 본질적인 목표를 그들 업체들이 왜곡하려 하면 안 되겠죠.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채굴기처럼 과도한 전기와 장비로 연산을 통해 채굴하는 기술이 아니라는 것을 정확하게 인지하고 우리는 이를 바르게 알려야 합니다. 아마도 이런 불만을 토로하면서도 현재 거대한 공룡 마이닝 회사들은 데이터 시장을 부지런히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들 또한 시장 선점을 위해 데이터 시장을 준비하고 있는 겁니다. 중국을 예로 들면 그들 서투로 연합하고 자국의 기업들을 협력을 통해서 데이터 시장을 만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역사적으로 볼 때 중국 기업은 해외 투자자들에게 절대 이익을 나눠주지 않습니다. 중국의 입장에서는 올바른 정책이겠죠. 하지만 외국 투자자들에게 이러한 중국의 공격은 불리한 경제 문화라고 할 수 있죠. 앞서 말씀드린 한국의 안정적인 인터넷 그리고 5G 상용화라는 여러 가지 통신 인프라와 함께 국내 트래픽 양을 참고해 보면 결코 우리가 중국보다 작은 힘은 아닐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지닌 이러한 기술과 능력을 앞세워 정당한 방식으로 글로벌 빅데이터 서비스 시장을 구축해야 합니다. 이 글로벌 빅데이터 시장을 앞두고 그렇다면 저희가 지금부터 준비하고 또 진행해야 되는 사항들이 있다면 어떤 부분들이 있을까요? 앞으로 실링 수수료와 블록 보상은 1대1 수준이 되는 것이 이상적이라고 판단됩니다. 네. 보유한 스토리지에 데이터가 들어오면 이를 섹터화해서 봉인하고 복제 및 분산 저장하는 구조인데요.
프로토콜 랩스사는 전 세계의 용량을 무작위 섹터 봉인을 통해서 이미 확인했습니다. 의미 없는 내용을 담아 봇을 가동시켜 자동으로 딜을 하게 만들고 32기가 섹트들을 봉인시키며 노드에 가용될 총 용량을 충분히 확인한 것입니다. 이제 다음 순서는 유익한 데이터가 담긴 섹트를 봉인하는 것이죠. 지난 인터뷰에서 말씀드렸던 인류의 데이터가 유용한 과학 자료가 들어간 섹트들의 봉인입니다. 데이터가 들어간 섹트는 바로 검색으로 이루어지는 것이죠. 이 검색까지 이루어지는 게 궁극적인 파일코인 수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실링한 섹트들은 블록 보상을 하면서 데이터를 담아야 재실링해야 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아주 열악한 환경에 놓이게 됩니다. 기업과 손을 잡고 기업의 데이터를 우리 마이너의 스토리지에 담아 봉인을 하는 겁니다. 데이터가 담긴 섹터는 봉인이 되어 분산 저장될 것이고 이 섹터는 블록 보상과 스토리지 사용 비용을 받게 되고 유저의 필요에 의해 검색이 되는 그런 구조가 바로 IPFS 노드를 사용하는 파일코인 보상의 전모입니다. 그래서 저희 회사는 IPFS 노드에서 가용될 게임을 개발하고 앱을 개발하고 기업이 쉽게 IPFS 노드망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플러그인 같은 엔진을 개발했습니다. 프로토콜 랩스사의 개발진들은 현재 오랜 기간의 노고를 취하하면서 1월 4일까지 휴가를 보내고 있습니다. 중국 또한 한국과 같이 긴 설 명절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 시점이 지나고 나면 바로 데이터 시장이 열리게 될 거고 우리는 곧 시작될 이 데이터 시장을 철저히 준비해야 하기에 최근 개선된 패치와 장비 구성을 점검하고 인류의 데이터를 담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랜덤으로 데이터들이 날아 들어오겠지만 그것은 더딘 발전을 야기시키기 때문에 발빠르게 시장에 가담하려는 것입니다. 또한 마이너 지정하여 데이터를 저장하면 최고의 수혜자는 지정된 마이너이고 그 마이너가 봉인을 하고 난 후 복제 및 분산 저장이 이루어져 전체 노드에 가담된다는 사실을 간파하고 있기 때문에 데이터 시장의 개막은 곳곳에서 유익한 파일코인 수익을 창출할 수 있을 것입니다. 슬링샷 1, 2가 자율적인 기업 주체의 첫 단추라면 파일코인 플러스는 자율적인 데이터 저장의 첫 단추입니다. 네, 블록 보상과 관련해서 뭐 실링, 섹터 실링, 높은 가스비 등등 중요한 말씀 많이 해주셨는데요. 그럼 마지막으로 기존 파일코인에 관심을 가지시는 분들과 또 투자자분들께 전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한 말씀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는 단순히 기다리는 것만이 능사는 아닙니다. 비록 메인넷은 출발하고 기술은 이루어진다고 보고 있지만 시장의 흐름과 기술의 본질, 그 취지를 정확히 분석하고 이에 대응하는 모든 구성을 테스트하고 개선해가며 신생아와 같은 새로운 이 기술을 바르게 받아들이는 자세로 임해야 할 것입니다. 네, 좋은 말씀 너무 감사합니다. 일선에서 IPFS 프로토콜의 확산과 정착에 힘쓰시고 또 효율적인 파일코인 보상을 보다 심도 깊게 연구하시는 모습 너무 보기 좋은데요. 오늘 좋은 정보와 의견 전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이후에도 또 시간 내어주셔서 시청자들이 궁금한 사항들 시원하게 사이다처럼 풀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인터뷰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새해에도 행복한 일들로 가득하시길 바라며 저희는 이만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